104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제표는 세 가지 가정에 의해서 작성을 했죠. 재무정보의 세 가지 가정. 뭐가 있었어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었죠. 그 가정에 의해서 재무정보를 만들잖아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어요? 경영자가 만들죠. 경영자가 만들고요. 경영자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 실무자가 아니죠. 그렇죠? 3번, 기업은 현금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틀렸죠? 에이씨, 세무 2급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지.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근데 현금이라는 표현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것만 예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지만 추정에 의한 측정치로 포함된다. 그쵸? 추정에 의한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대손충당금,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이 나갈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잖아요. 그쵸? 감가상각도 마찬가지로 추정했죠.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그런 것도 비율을 할 것인지 금액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추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추정시도 포함이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104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2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 뭐죠? 선적을 했을 때, 배에다가 물건을 실었을 때 인도, 판매가 된 것으로 보겠다.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죠? 물건을 실었대요. 물건을 실었죠? 운송 중이라고 하니까 물건이 실었겠죠. 그쵸? 그럼 판매가 됐을 거 아니야.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겠죠. 그쵸?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2번,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되죠.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되면, 먼저 사온 게 먼저 판매가 되면, 최근에 사온 게 창고에 있을 거 아니야. 기말재고자산. 최근에 구입분이 재고자산 시가에 가깝다. 맞는 표현이겠죠. 그쵸? 3번이 틀렸죠. 후입선출법 뭐예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판매가 되니까 옛날에 사온 게 창고에 있을 거 아니야.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기말재고는 나중에 사온 금액. 옛날에 구입한 금액이 원가로 구성되어 있겠죠. 3번이 틀렸죠. 4번, 위탁판매죠. 위탁판매.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적성품은 위탁자가 있었고 수탁자가 있었죠. 위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탁자가 있었고요.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죠. 제3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 그렇죠? 위탁자는 부탁을 하는 사람이죠. 수탁자한테 주죠. 이걸 적성품이라고 하죠. 이 적성품을 어떻게?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했을 때 위탁자가 판매한 것으로 보겠죠. 위탁자에게 받은 적성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아직 안 판매였네.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그쵸? 4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104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3번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이죠. 사용목적으로 보유하고 형태가 없는 것. 그래서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했었어. 세 가지 까다로운 요건.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은 그 세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되세요. 요거는요, 1번은요, 회계법에서 사업결합,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뭐 창출된 뭐 고객 목록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은 세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무형자산도요, 감가상각처럼 상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고나라에 팔 수가 없다. 잔존가치는 0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 무형자산의 특징이었죠. 4번이 틀렸네요. 4번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보기가 되겠어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시가가 상승을 하면 그 시가를 반영해서 감가상각한다. 일단은 무형자산이요, 상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 재평가 모형 쪽이거든요. 재평가 모형 쪽이겠는데 글쎄요. 4번 보기가 좀 얼통당통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4번 문제입니다.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금액,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항목들 고르라고 했어요. 네,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항목, 여기 있죠.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플러스 되는 항목, 감사차 이익, 네, 50만원, 100만원, 70만원 더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쪽에 속하겠죠. 이익 준비액은 이의 적립금은 이익 잉여금 쪽에 속하겠죠.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5번 문제입니다.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를 변경했대요. 회계 변경은 회계 방법의 변경이 되는 것이면 맞는 표현이죠. 소급법을 적용한다. 맞죠? 옛날 거 재무제표 다 뒤집어 깐다고요. 소급해서 적용한다고요. 되세요? 회계 정책이 변경이 됐으니까 아이 뒤집어 깐다고 옛날 거 다 찾아가지고 되세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다 뒤집어 까봤자 의미가 없다면 잘 모르겠다면 앞으로 이제 잘하면 된다 전진법을 적용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원래 원칙은 뭐예요? 다 뒤집어 까는 겁니다. 소급법. 근데 뒤집어 까는 게 의미가 있나 싶으면은 앞으로 이제 잘하면 된다. 전진법. 되세요? 맞는 표현이죠. 1번, 2번. 3번이 정답이죠. 세법하고 의미가 없죠. 관련이 없죠.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 경우에는 정당한 회계 변경이 사유에 해당된다. 아니죠. 그렇죠? 3번이 틀렸어요. 추정의 변경은요.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은요. 전진법을 사용하죠. 앞으로 잘하면 된다. 전진법을 적용해가지고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6번 문제입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원리사원 가격, 뭔데? 그래서 아이고 너무 어렵다. 첫째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증가한다. 네, 그쵸? 단팥빵의 팥, 크림빵의 크림 만들면 만들수록 원가가 증가하잖아요. 그쵸? 2번 단기 총재조원가 3종사죠. 첫째, 둘째, 셋째 합친 거 단기 총재조원가. 단기에 발생한 기본 원가 뭐죠? 첫째하고 둘째를 합친 게 기본 원가 기초라고 했죠. 첫째 직접 재료비, 둘째 직접 노비를 합친 게 기초 원가, 기본 원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셋째 제조 간접 원가를 합친 금액이다.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면 3총사가 되겠죠. 단기 총제조 원가. 3번 관련 범위내 변동비는요. 변동비는 증감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단위당 변동비 어떻게 됐죠? 단위당 변동비 그래프 그려보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그죠?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일정하죠. 단위당 변동비는. 그렇죠? 4번은 어떻게 돼요? 4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아니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요 그래프 배웠죠? 그렇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네, 4번이 틀렸죠.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하겠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하죠. 문제 바꿔볼게. 생산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당 고정 원가는 증가하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증가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겠죠. 네. 4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네. 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7번 문제입니다. 수선 부분, 동력 부분 80만원, 76만원, 보조 부분 원가에 집계되어 있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조 부분 원가의 총액은 얼마인가? 직접 배분법을 사용한 것을 가정한다.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래요. 네, 보조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이 있죠. 네, 보조 부분 원가를 어떻게? 제조 부분에다가 배분을 해줘야죠. 그렇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직접 배분법, 단기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었죠. 계산 문제가 나오네요. 너무 싫어했죠?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주제예요. 네, 80만원. 네, 수선 부분이 얼마가 있대요? 네, 80만원 있대요. 80만원. 그리고 동력 부분은 얼마 있대요? 76만원 있죠. 네, 76만원. 보조 부분 원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조 부분에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배분을 해주죠. 직접 배분법을 사용한다. 한번 보시면 수선 부분은 300시간, 200시간, 500시간 해가지고 1000시간 있죠? 네, 1000시간 중에 자, 요거 80만원 일단 나눠줍시다. 80만원. 요 80만원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어디로? 네, 성형 부분에다가 이렇게 싸주시면 되겠고, 네, 조립 부분에다가 이렇게 싸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력 부분에 이렇게 싸주시면 되겠네. 그쵸?
그죠? 근데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조분 관계를 인식하지 않죠. 그죠? 요거 상관이 없는 자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시간? 전체 500시간 중에 300시간만큼을 성형에다가 500시간만큼의 200시간만큼을 조립 부분에다가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해보죠. 80만원 곱하기 300 나누기 500 해주시면 얼마? 48만원. 이 중에서 48만원만큼 성형 부분에다가 배분하죠. 48만원. 그리고 조립 부분은 어떻게 돼요? 80만원 곱하기 200시간 나누기 500시간 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네, 32만원 배분해 주시면 되겠죠. 32만원. 전체 80만원 중에 48만원, 32만원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76만원. 76만원 어떻게 배분해주면 돼요? 이쪽 제조 부분, 성형 부분 쪽에다가 이쪽 조립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수선 부분, 보조 부분 관계는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배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전체가 얼마지? 4,500, 3,500이니까 4,500, 3,500, 4,500 더하기 3,500이니까 8,000이네. 해보죠. 76만원 중에서 4,500, 8,000분의 4,500만큼을 여기다 배분해 주시면 되겠죠. 네, 76만원 곱하기 4,500 나누기 8,000 해주시면 얼마예요? 42만 7,500원이죠. 427500. 427500 배분해 주시면 되겠죠. 요건 어떻게 돼요? 네, 76만원 중에 전체 얼마? 8,000분의 3,500만큼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되겠죠. 76만원 곱하기 3,500 나누기 8,000 해주시면 되겠죠. 33만 2,500원. 332500. 332500 해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76만원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물어봤는데 조립 부분의 배분인데 조립 부분 물어봤다. 요쪽 부분 조립 부분 요쪽 부분에 배분될 보조공원가의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네, 요 금액 더해 주시면 되겠네.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8번 문제입니다. 아래 자료만을 참고해가지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는 얼마인가? 이거 TTT 그려보면 되죠? 네. 원재료 T, 재고품 T, 제품 T 그려보시면 되겠네. 그쵸? 원재료 T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재료 재고액은 없대요.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요? 첫째 직접 재료비, 그리고 둘째 직접 노비, 셋째 제조 간접비, 삼총사가 나와 있네요. 그쵸? 제공품 T 그려보시면 되겠네. 제공품 T 그려보면 기초가 얼마? 10만원이죠. 안 그릴게요. 난 10만원. 그리고 삼총사를 더해줍시다. 19만원. 그리고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빼주시면 되겠죠. 15만원을 빼주시면 뭐가 나와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쪽으로 쏙 들어가죠. 제품 T 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네, 기초 제품 얼마? 21만원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가 나와 있네. 매출 원가 20만원을 빼주시면 뭐가 나와요? 네, 기말 제품이 나오겠죠. 그쵸? 기말 제품 얼마? 40만원이 나오겠네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굉장히 쉬웠던 문제네요.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9번 문제입니다. 첫째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이고야. 첫째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삼총사는 얼마이다? 230만원이다. 첫째, 둘째, 셋째 합친 거 단기 총 제조원가 삼총사의 합계는 230만원이다. 첫째를 구하세요. 셋째는 잘 들어. 셋째는 제조간접 원가는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첫째, 둘째, 셋째를 합친 거의 몇 퍼센트? 20%이다. 되세요? 요거의 20% 계산해 주시면 이거래요. 되세요? 그러면 얼마요? 셋째는 230만원 곱하기 0.2 해주시면 46만원이 셋째라는 것이죠. 그쵸? 46만원. 네, 46만원. 46만원 셋째는 뭐래요? 직접 노비 둘째의 80%이다. 둘째의 80%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둘째도 구할 수 있겠네. 그쵸? 네, 80% 나눠주시면 되겠죠. 네, 46만원 나누기 0.8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둘째가 나오죠. 둘째는 얼마? 57만
아니지, 57만 5천이죠. 둘째는 얼마? 57만 5천이 되겠네요. 그럼 다 구했다. 첫째만 구하면 되겠네. 첫째, 둘째, 셋째를 합쳐가지고 얼마? 23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셋째가 얼마? 46만 원. 둘째가 얼마? 네, 57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30만 원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46만 원 빼주시고 셋째, 둘째 빼주시면 되겠죠. 57만 5천 원 빼주시면 첫째가 얼마가 나와요? 126만 5천 원이 나오겠죠. 첫째, 직접 재료비는 3번이 되겠죠.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0번 문제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비교에 대한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하는 것이죠. 장인이 한 땀 한 땀 여러 가지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고, 종합 원가 계산은 하나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찍어내잖아요. 소품종, 하나의 품종을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 되겠죠.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오히려 그렇죠. 2번이 틀렸죠. 종합 원가 계산은 하나의 제품을 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예상 추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정확하겠죠. 종합 원가 계산이 부정확하겠죠. 그렇죠. 개별 원가 계산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개별 작업별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작업별로 하기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이겠죠. 4번은요,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품 제조 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눠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우리 완성품 하산량고 했었죠? 단위당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군요.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1번 문제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겠네. 담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물납, 담보, 사업의 포괄적 양도, 법에 따른 공매, 경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서 수용, 법에 따른 수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았죠. 그리고 자계사표 면비판, 자가공급,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이죠.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다,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었죠. 이건 간주공급에 대한 내용이고 10% 과세가 되죠. 요거 2번은요, 실질적 공급이죠. 외상으로 물건 판매하고 물건 넘겨주고 그리고 외상값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1번, 2번, 3번은 과세가 될 것이고 4번은 과세가 안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2번 문제입니다.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수출이죠. 근데 간접 수출도 있잖아요. 간접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주고받잖아요. 그쵸? 네, 1번이 틀렸죠.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수출을 한다면 0%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쵸? 간접 수출 예시가 있었잖아요. 직수출이 있었고 간접 수출이 있었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겠죠. 2번 보기는요, 면세의 취지는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건 왜 그래요?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그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국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외국에 가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준대요. 네, 영세율을 적용한다. 4번,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토지 매각, 토지 면세인데 면세가 된다. 맞죠?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3번 문제입니다.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일시적 우발적이죠. 네, 복권 당첨 소득 대표적인 기타 소득에 속하겠네요. 2번 계약의 위약금 모르겠는데요. 상표권의 양도소득 모르겠는데요. 근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자 소득 쪽에서 나왔죠. 그렇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할 때, 우리 금융소득 할 때 배웠잖아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해가지고 원천징수 몇 퍼센트? 25%로 해가지고 25% 맞나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 해가지고 외워줬잖아요. 그죠? 4번은 뭐예요? 이자 소득 쪽이죠. 그쵸?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이 아닙니다.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4번 문제입니다. 수입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 수입식이 제가 대표적으로 뭘 보라고 했어요? 급여 쪽 보라고 했죠? 네, 근로를 제공한 날이죠. 그쵸?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그쵸? 나머지 걸 모르더라도, 그쵸? 2번 정도는 보셔야 되겠죠. 네. 인정상여, 상여가 아닌데 상여로 인정하겠다. 인정. 근로를 제공한 날. 됐어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이거 모르겠죠. 그쵸? 법인세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 모르겠어. 모르겠어. 정답은 2번. 예, 급여는 뭐예요? 네, 근로를 제공하는 날. 저거는 꼭 보라고 했었죠, 제가. 백사회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15번 문제입니다.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 거주자가 있었고 비거주자가 있었죠. 그렇죠? 거주자는 주소지로 한다. 그리고 거소지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주자의 정의가 있었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요게 틀렸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렇죠? 3번이 틀렸죠. 그리고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에서 벌어들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친다. 맞죠? 비거주자는 국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만 과세를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5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죠. 거주자의 정의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네,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